정착지원금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새로운 출발을 돕는 든든한 지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설계사님을 위한 지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조건부 계약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착지원금에는 대부분 설계사님 입장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불합리한 조건들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이라는 이름과 달리 현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약정된 기간 동안 이직이나 퇴사가 금지됩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약속된 기간 동안 그 회사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약정 기간 내에 퇴사를 하게 되면 입사 당시 받았던 지원금을 전액 토해내야 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약정 기간은 2년에서 3년 정도이며 길게는 5년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사님은 그 기간 동안 해당 회사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 약정 기간 동안 설계사님에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행정 시스템이 너무 불편하거나 관리자와의 관계가 맞지 않아 갈등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일하다 보면 수당 구조가 더 마음에 드는 회사로 옮길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정 기간 내에 회사를 떠나게 되면 이미 지급받았던 지원금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설계사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설령 약정 기간을 모두 채웠다 하더라도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수당 때문에 쉽게 이직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나 관리자가 다시 새로운 지원금을 제안하며 또 다른 약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계사님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회사에 묶여있는 구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설계사님은 매월 일정한 실적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착지원금은 이전 회사에서의 실적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 달성을 요구하는 조건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러한 조건은 설계사님께 상당한 부담과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적을 맞춰야 한다는 부담은 설계사님께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괜찮지만 경기가 좋지 않거나 영업이 막히는 시기에는 아무리 경력이 많은 설계사님이라도 마음을 다잡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실효나 환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황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사님이 정해진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받았던 지원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부담과 위험은 설계사님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수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원금을 받았을 때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직하려는 회사에 대한 확신도 있고 본인의 실적에도 자신이 있는 설계사님들은 지원금을 받고자 하실 겁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수당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목돈이 나갔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설계사님에게 목표 실적을 부여하고 수당률도 일정 수준으로 낮추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님이 목표 실적을 맞춰 나가게 되면 생각보다 빠른 기간 안에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착지원금을 받지 않고 처음부터 수당률이 높은 회사를 선택한 설계사님들은 몇 개월이 지나면 지원금보다 더 많은 순수입을 계속해서 가져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정착지원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조건이나 의무 약정에 묶일 필요도 없습니다. 수당 압박 없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장점까지 함께 얻게 되는 것이죠.